안녕하세요. 캐나다 자녀무상 교육을 준비하시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예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건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가장 압도적으로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아무리 저렴한 프로그램을 찾아봐도 이 프로그램보다 비슷하게라도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거는 아예 없어요.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예산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예, 일단은 가장 이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학비와 렌트비일 거예요. 예, 어느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학비는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도시로 가느냐에 따라서 렌트비 되게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자동차를 있고 없고가 캐나다에서 이제 또 자동차 유지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리지나 이런 그 부모님이 학생자로 갔을 때 주당 24시간 일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것 또한 되게 중요한 영향이 될 거예요.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몬트리올에 제가 이제 비즈니스 전공의 사립 컬리지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요렇게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공인 점수 없이 입학을 할 수 있다는 거. 예, 공인 점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학연수를 선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 기간만큼 학비와 생활비가 또 추가가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대학 부설로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그 부모님이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들로는 동반 자녀가 무상교육이 안 되고 대학 부설로 가야지만 무상교육이 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대학 부설들이 학비가 많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수업 스케줄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업 스케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무상교육으로 간다는 건 부모님이 학생자로 가는 거고 아이들도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무상교육이지만 아이들이 학교가 있는 동안에 부모님도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집에 오면 아이들 집에 놔두고 부모님이 저녁에 일하러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 케어해야죠. 무상교육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스케줄이 나오질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프로그램은 수업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가 있는 동안에 내가 그 시간에 현실적으로 주당 24시간 무리가 전혀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캐나다 전체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수한 학비 자체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렴해요. 그 다음에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퀘벡 주정부에서 무료로 불어 수업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 요렇게 이제 퀘벡 주정부에서 불어 수업을 제공해 주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학생 비자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 풀타임까지도 프렌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요 프렌치 수업을 출석률을 잘 지키면 예, 한 달에 920불까지 주당 230불 지원금도 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요 프로그램을 편안하게 그냥 학업 부담 없이 듣기 위해서 요거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주당 24시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걸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요. 정부 불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부 불어 수업은 갑자기 불어는 왜 뜬금없이 하려고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또 비용이 저렴해지는 핵심적인 효과가 나오는데요. 불어 수업을 들어서 중하 수준의 불어 스피킹과 리스닝 점수를 만들 수 있다면 캐나다 정부에서는요 프랑코폰 모빌리티라고 해서 취업 비자를 받을 때 아주 까다로운 요건이 있어요. LMI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고용주가 외국인 채용을 해서 취업 비자를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하는 프로세스인데 요건이 정말 까다롭고 오래 걸리고 피곤하고 막 그런 절차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나와도 크게 메리트가 없고요. 예. 그런데 그 LMI라는 프로세스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불어를 중하 회화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정부 불어 수업을 들어서 이렇게 불어 점수를 취득을 한다면 퀘벡주를 벗어난 지역에서 5레벨이 이제 전체 12개 레벨 중에서 5레벨을 하는 거예요. 예. 그 5레벨의 스피킹과 리스닝을 점수를 만든다면 LMI가 면제되는 거예요. 어,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LMI가 면제가 된다는 건 LMI가 필요한 취업과 LMI가 면제인 취업은 취업 난이도에 있어서 정말 한 100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풀타임 취업이 가능해져요. 이 점수를 만든 다음에.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정부 무료 불어 수업을 2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불어 수준을 중하 수준으로 만들면 캐나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케벡주 이외를 지역으로 벗어나서 뭐 토론토가 됐든 밴쿠버가 됐든 알버타가 됐든 취업 비자를 받아서 계속 무상교육을 하는데 풀타임 취업을 하면서 이 무상교육을 이어갈 수 있다. 요게 이제 또 다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학비만 놓고 보면 제가 샘플로 요즘에 또 인기가 많이 있는 오타와의 알곤킹 컬리지를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알곤킹 컬리지를 가서 어학연수를 하면 요거 1년 차라고 했는데 10개월 학비예요. 보시면 학비가 예, 2달에 한 번씩 학비를 납부하는 건데요. 요게 4,100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번 낸다 그러면 25,500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유아교육을 한국 사람들 인기 많은 유아교육을 샘플로 넣어봤는데요. 다른 전공들도 학비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EC 전공을 하는 경우에 1년차 학비가 대략 2만 불이 조금 안 됩니다. 요게 알곤킹 컬리지의 유아교육 전공을 할 때 보시면 첫 학기에 9,670,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학기 합해서 토탈 한 4천만 원 남짓한 수준의 학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알곤킹 컬리지로 간다면 내가 공인점수 만들어서 정규과정으로 바로 입학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어학연수 1년 할 때 2만 불, 2년차, 3년차에 각각 2만 불 정도가 들어가요. 몬트리올의 비즈니스 사립 컬리지는 어 1년 학비가 9,250불이에요. 첫 해에는 등록비 250불을 내서 9,500불, 9,250불 이렇게 되고요. 3년 차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크폰 모빌리티라고 해서 취업 비자로 풀타임 취업을 하면서 그 취업 비자로 무상교육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3년 차에는 돈이 들어갈 게 없겠죠. 그래서 연간 학비 차이만 놓고 보면 첫 해에 11,000불 차이 나고요. 2년 차에 9,885불 차이가 나고요. 만약에 무상교육 플랜을 2년만 잡았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한 2만 불 남짓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비에서만요. 만약에 3년 플랜을 본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생기겠죠. 네. 자, 그런 학비 살펴봤고요. 자, 렌트비는 요거는 그냥 지금 현재 2026년 3월자로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렌트비를 투베드 아파트를 가상으로 해서 넣었어요. 근데 원래 오타와가 좀 더 한 여기 5, 6위권 정도에 있거든요. 조금 내려왔어요, 최근에. 예, 그래서 렌트비 차이가 별로 크게 나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넣어놨고요. 오타와는 월에 2,430불. 몬트리올은 요거 몬트리올 다운타운 기준이에요. 2,230불. 해서 월에 200불 차이가 나서 1년에 한 2,400불 차이 난다. 요거는 뭐 이 정도면 큰 차이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 수준일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얘기인데, 자, 캐나다에서 자녀를 동반해서 갔는데 차를 구입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는 거의 몬트리올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고객들 기준으로 봤을 때 몬트리올에 한 10가정 들어가면 8, 9가정은 차를 안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이렇게 1, 2년 플랜으로 간다고 했을 때요. 그런데 캐나다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자동차 유지비가 비싸요. 지금 월에 800불 정도를 잡았는데 너무 비싼 차 아닌 걸로 해서 리스 비용도 들어가야 될 거고 자동차 보험료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비싸거든요. 특히나 온타리오주가 많이 비싸요. 그리고 뭐 이래저래 주유랑 해서 월에 한 800불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몬트리올은요, 사실 월에 대중교통, 뭐 버스랑 지하철이랑 다 이용할 수 있는 월 정액권이 한 월 100불 수준이에요. 학생 비자로 할인받으면 그거보다 저렴하고요. 월 100불인데 뭐 몬트리올은 이제 공유 자동차 시스템이 엄청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플 키고 가까운 데 있는 차, 세워져 있는 차 뭐 30분이든 2시간이든 내가 쓴 만큼만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유지비가 비싸니까 굳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쓴다. 그래서 월에 한 100불에다가 공유자동차 한 150불씩 잡아봤어요. 이렇게 해서 1년에 3,000불. 그러면 연간 한 6,600불, 한 700만 원 좀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고요. 2년이면 이 정도 차이. 3년이면 이 정도 금액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대학 부설은요, 영어 공부하기, 숙제하기에 바쁩니다. 솔직히 일할 시간도 없고요. 아이들 케어는 해야 되는데 이 공부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하고 비명 지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부와 육아와 취업을 병행하기는 힘들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몬트리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당 24시간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고. 요거는 요 2년차랑 왜 차이가 크냐면 제가 한 1년 중에 9개월 정도만 일하는 걸로 잡았어요. 초반에는 이제 뭐 몇 달은 이제 일자리 잡는 시간도 있을 거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파트타임 일해서 이 정도 벌었고, 세후 금액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2년 차에는 12개월 일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날 거고요. 그러면, 그리고 3년 차에는 지역 이동을 해서 뭐 알버타든 뭐 토론토든 뭐 어디든 원하시는 지역으로 가서 1년 정도 풀타임으로 취업을 했을 때 세후 기준으로 잡아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플랜이 2년이다. 그러면 소득이 한 3만 2천 불 정도가 차이가 나고 3년 차는 풀타임을 하니까 뭐 6만 불 넘게 차이가 나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다 합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자, 요게 이제 우리가 필수적인 차이들, 요거는 지역이 어디 가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거고요. 마트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오타와를 가든 몬트리올을 가든 토론토를 가든 마트비는 비슷해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이마트 가는 거랑 지방에서 이마트 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 개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요 필수 비용들만 지출한 걸 봤더니 요 정도 오타와에서 지출을 했고 몬트리올에서는 절반도 안 되게 지출을 했죠. 왜? 저렴해지기도 하고 예, 일도 했으니까. 그래서 2년 정도 체류했을 때 전체 비용 차이가 7만 1,000불, 지금 환율로 대략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 이게 만약에 3년 차로 이어진다 그러면 거의 뭐 1억 4천만 원 정도 이상 가는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몬트리올이 싸다고 뭐 저기 할 것만은 아니고, 어,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요. 어, 어떤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라든지 문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캐나다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년 차, 2년 차에는 영어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요. 몬트리올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영어 공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몬트리올에 있는 저희 아들도 예, 현재 퍼스트 랭귀지가 영어인 상황이에요. 불어 때문에 영어 공부하기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뭐 퍼스트 랭귀지가 불어겠죠. 예, 영어를 훨씬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장점은 한 3년 이상 정도의 플랜을 본다 그러면 몬트리올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랑 불어를 다 할 수 있는 예,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몬트리올에 있는 아이들은 영불어를 둘 다 자연스럽게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누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플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불어 공부를 하면 이렇게 취업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불어를 할 줄 알면 영주권에 엄청난 메리트가 생깁니다. 예. 그 취업도 빨리 할 수 있고, 영주권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불어 능력으로 인해서 메리트가 되게 크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비용 예산을 얼마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봤고요. 사실 뭐 캐나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면 저렴하더라 이런 것들 얘기하는 여건들이 있는데 비교 불가죠. 사실 비교 불가예요. 예. 2년 플랜만 봐도 굳이 3년차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2년 플랜만 보더라도 이보다 저렴한 비슷하게 저렴한 것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 교육의 퀄리티라든지 어떤 장기 플랜을 봤을 때 영주권 연결성이라든지 여러모로 메리트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보통 훨씬 더 이제 자세하게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시면 예, 개별 케이스에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